쿠션에 낀 행렬 속에서 코끼리를 보며 놀라는 이시도르는 처음 보는 거대한 모습에 당황하며 마무리라고 생각했지만 리케르트는 얌전하고 믿음직한 동물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외부인이 보는 쿠션의 광경들은 어쩌면 대륙 사람들의 상식이 통하지 않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또한 결국 사람들이 모여 도시를 이루며 사는 곳이었고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피부나 언어의 차이가 있었을 뿐 평범한 다른 나라의 사람들의 삶과 특별하게 다른 건 없었습니다. 물론 리케르트도 처음 쿠션의 문화를 접하고 놀랐을 것임은 틀림없었지만 그 또한 다이바와 함께하면서 충분히 익숙해질 시간이 있었고 이젠 쿠션의 문화에 완벽하게 동화되어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쿠션의 모습을 눈에 담으며 도시를 걷고 있을 때 대마법사 게드플리는 요정섬 주민들 모두에게 말합니다. 지금 우리는 쿠션의 백성으로 이 땅에 뿌리를 내리도록 허락받은 외지인, 하지만 우리는 마도의 뜻을 둔 자이기에 마음속에는 언제나 요정섬이 숨쉬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지어다라고. 요정섬의 마녀들은 오랜 세월 동안 유괴의 땅에서 마술사로서 존재했기에 완벽하게 속수와 동떨어져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마법사로서의 지식은 풍부했으나 평범한 속세의 삶에선 걸음마 단계였죠. 그리고 그들을 마녀라 부르며 부정하는 법왕청의 영향력을 받는 나라들에선 결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옷차림새만으로도 마녀로 몰려 배척당하고 몰살당할 것임은 틀림없었죠. 하여 쿠션의 반강제적인 도움이 없었더라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은 끔찍했고 갈 곳이 없었던 자신들을 받아준 쿠션에게 감사해야만 했습니다. 어쩌면 쿠션의 잔혹함을 모르기에 하는 말일 수도 있었지만 지금 현재 상황은 그러했고 아마 모든 걸 안다고 해도 선택사항은 제한적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장로들의 설교가 이어지자 그들의 말에 지긋지긋했던 젊은 마녀 몰다는 자리를 떠났고 파르넨세 또한 의식이 없는 시데키가 걱정되어 서둘러 그녀에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뒷모습을 보던 리케르트는 저번에 있었던 시라트의 발언에 생각이 깊어집니다. 모두가 모인 곳에서 카리스마 있는 시라트의 외침, 그때의 분위기는 강력한 리더의 출사표에 지금 당장이라도 싸움의 봉화가 오를 기세였고 이 거대한 파도와 같은 흐름은 거스를 틈 없이 모두가 휩쓸릴 게 뻔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일렀습니다. 분명 전쟁은 필연적으로 일어나겠지만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리케르트가 본 그리피스의 세력은 쿠션에 비해 너무나도 막강했고 절대적이었습니다. 지금의 그리피스는 거대한 미들랜드를 가졌고 법왕청을 등에 업은 그는 사람들에게 종교 수준으로 인식되어 있었습니다. 하여 대륙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그리피스의 편에 설 것임은 틀림없었습니다. 그리고 대륙의 단합은 그동안 쿠션의 행적들이 한몫했죠. 가니슈카조차 패배한 전쟁, 어쩌면 그리피스의 사도들의 병력만으로도 쿠션을 압살하는 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강력한 무언가가 필요했고 그건 바로 사도들조차 쉽게 베어넘기는 가치가 열쇠였죠. 지금은 혼란 속에서 가치는 평소답지 않는 모습을 보이지만 그는 이겨낼 거라고 일행 모두가 믿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 도시의 중심가에서 쿠션의 대제가 쿠릴타이를 위해 행차가 이루어지는데 쿠릴타이는 쿠션 제국에 은밀하게 행해지는 최고 순회 회의 이름이었습니다. 쿠션 제국은 수많은 민족들이 광대하게 북적거리는 다민족 집합국가였고 그 각 부족의 우두머리가 한자리의 집결의 의견을 모아 국가 전체의 방침을 결정하는 중요한 회의였습니다. 예전 가닌슈카 대제의 폭정으로 쿠릴타이를 경시하며 오로지 강력한 힘만을 추구하며 독재를 펼쳤는데 그가 사망한 이후 쿠션 내부에선 쿠션의 몰락과 패배가 그런 이유에서였다고 대부분의 지도자들이 생각했고 어느새 정솔로 받아들여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부족의 우두머리가 모인다는 것은 전쟁을 위한 군사회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분명 그리피스와의 전쟁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질 것임은 틀림없었습니다. 그렇게 쿠릴타이를 위한 긴 행차는 끝이 날지 몰랐고 행렬을 지켜보던 로드리는 시라트에게 물어봅니다. 쿠션은 제국의 강력한 중심이었던 가닌슈카 대제를 잃었고 회의를 위한 세계 이변도 직면했는데 아무리 봐도 쿠션 내부는 백성들도 군사들도 법도 체계도 그 모든 것이 평범했으며 태평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쿠션의 힘은 어디서 비롯되는지 물어보았죠. 그리고 시라트의 대답은 그 누구보다 쿠션다웠습니다. 쿠션은 거대한 제국이지만 거대한 만큼 수많은 독립부족들이 있었고 예로부터 끊임없는 전투와 생존을 위한 동란의 하극상을 수라처럼 헤쳐온 기나긴 전쟁의 역사를
끊임없이 걸어왔습니다. 쌓아올린 시체의 수는 헤아릴 수가 없었고 강자가 약자에게 행해지는 병탄과 인탄은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런 지옥과 같은 곳에서도 지금의 상황에서도 악기 나찰과 같이 무릎을 절대 꿇을 수 없다는 것이 답이었습니다. 로드리는 놀랐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쿠션에 있으면서 그들에게 인간다운 모습을 느끼고 자신도 모르게 친근함을 느꼈지만 쿠션은 예로부터 난적 중의 난적이었고 그들의 본성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변한 게 없었죠. 그렇게 로드리와 시라트는 대화를 나누다가 어느새 회의장에 들어섰는데 회의장 안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 모두가 하나같이 빠짐없는 역전의 얼굴들이었기에 대표로서 쿠릴타이에 참가한 로드리는 적진 한 복판에 섰다는 느낌에 간담이 서늘해집니다. 로드리는 지금 현재 요동섬 주민들의 대표로서 거의 유일한 서방 사정에 가장 정통한 자였고 왕족이기도 하기에 발언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가 비세메의 타도를 위해 유의미한 의견을 낼 수도 있었기에 이런 중요한 회의에 참가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 사람들이 다 모이자 대제가 회의 시작을 알리는 발언에 사람들은 집중합니다. 이때 뭔가 짐작하듯 입을 여는 다이바. 그는 지금의 쿠릴타이는 안 좋은 예감이 들었고 결코 평온하게 끝나지 않을 거라 짐작합니다. 그리고 시라트는 뭔가 알고 있듯 바라는 바라고 말하는데 그때 한 북방의 부족장이 대제에게 발언권을 허락받아 말합니다. 가니슈카 대제의 죽음 이후 쿠릴타이의 쿠샨의 모든 부족의 머리가 한 곳에서 회의를 하는 건 선대 시대엔 있을 수 없는 일이었기에 역사에 남을 것이라고 자신의 생각을 밝히는데 그리고는 돌연 바키라카의 젊은 족장 시라트를 가리키며 이런 신성한 곳에서 어울리지 않는 종자가 숨어 있다고 말합니다. 이때 웅성이는 쿠샨의 족장들. 그것은 과거 부족의 업보였고 시라트는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몰락한 일족이었기에 강력한 무력을 가졌음에도 무능력한 자에게 늘 무릎을 꿇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술렁이는 회의장에서 깨어있는 한 젊은 족장이 일어나 말하는데 지금 모인 이유는 이런 하찮은 일로 옥신각신하기 위해 모인 것이 아니라는 그의 발언. 지금의 쿠릴타이는 쿠샨의 생존과 미래를 위해 모였고 바키라카 부족에 대한 불만 그리고 비난과 규탄은 의미 없는 정치의 소무전과 다름없는 논쟁이라는 말에 모두가 정숙해졌고 현명해 보이는 대제 또한 동감했습니다. 늘 흩어져 있었던 쿠샨은 그 어느 때보다 단결이 요구되었고 지금 이 자리는 강력한 비세메를 타도하기 위해 모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바키라카의 존재에 대해 또 논의에 대해 지연을 초래하는 발언을 삼가라고 명하며 불만을 가진 남자에게 경고했습니다. 개탄스러운 가오, 선제의 어리석음은 쿠샨의 위험을 땅에 떨어뜨렸고 괴물과 마물에 맞서 쿠샨은 무의 힘을 합쳐 부딪혀야 했습니다. 하지만 각 족장들은 그동안 주위를 떠도는 빙계와 같은 존재였기에 쿠샨 내부 사정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대제는 모두의 이해를 위해 다이바에게 경위를 말해달라고 하여 다이바는 전쟁의 실상을 이야기하는데 빛이 매에 의해 죽음을 맞이한 공제 그리고 하늘에 보이는 색의 나선수는 가니슈카의 흔적이었다는 사실과 대륙의 수많은 전쟁에서 대부분 승리를 거두었지만 전멸한 쿠샨의 군사들의 참혹한 패배 또 세계의 겹침으로 나타나는 수많은 이변들에 대해 말이죠. 하지만 다이바는 자기 자신이 만든 기병과 요수병 그리고 마자군과 같은 악행을 모두 빼고서 설명을 했고 다이바를 노려보는 동방의 부족장이라는 자는 진실을 잘 알고 있는 듯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습니다. 다이바의 말이 끝나자 회의장은 대륙에 있었던 참극으로 인해 혼란스러워했고 또 어떤 이들은 말도 안 된다며 현실을 부정했지만 결국 일어난 진실이 달라지는 일은 없었습니다. 이때 결심을 한 시라트는 대제에게 무릎을 꿇으며 말합니다. 비츠메의 타도를 위해 자신에게 장군의 지휘, 대쿠샨군을 총지휘할 병권을 내려달라고 말하는데 결국 목표는 비츠메였고 비츠메가 있는 한 쿠샨에게는 미래가 없었습니다. 이대로 가만히 있는다면 그들에게 공격당하는 건 틀림없었기에 무와 마도에 통달한 자신들이라면 대적할 수 있다고 말하는 시라트. 그래서 그런 자신감 있는 시라트의 모습에 대제의 표정은 긍정적으로 보였는데 그때 좀 전 시라트를 비판하고 다이바를 견제했던 수상한 남자가 일어나 다시 한번 그를 비판하며 방해합니다. 절대 시라트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그 북방의 부족장은
네즈에게 꼭두각시가 될 작정이냐고 선 넘는 말을 했고 그의 말에 회의장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쿠샨의 최고 권력자인 네즈에게 감히 이런 무례한 발언을 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기에 사람들은 그에게 폭언이라고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폭언이라는 단어를 들은 남자는 몸에 힘이 빠지며 식은땀을 흘리기 시작하는데 떨어지라는 다이바의 외침 속에 그 남자의 몸속에서는 괴이한 마의 기운을 뿜으며 뭔가가 몸 밖으로 뚫고 나오기 시작하죠. 그 동방의 부족장 몸에서 나온 마의 정체는 과거 추방자로 쫓겨나 현재엔 비침의 그리피스를 따르는 라크샤스였습니다. 공포로 물든 회의장. 어쩌면 그가 잠입하는 건 어렵지 않은 일이었고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라크샤스는 쿠샨에 대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고 그들 사이에 숨어 있는 건 간단한 일이었죠. 한편 시르케를 돌보던 파르네제는 강력한 오드의 흐트러짐을 느끼고 밖으로 뛰쳐나가는데 가츠의 나귀는 또다시 한번 사도와 반응하며 피를 흘립니다. 어쩌면 쿠샨의 모두는 이미 메이 소나기에 있었던 것이었죠. 지금까지 돋고였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